자, 개념 104번 구분구조법의 원리부터 가겠습니다. 저기 봐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적분의 활용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여기 지금 개념 104번부터 시작해서 105, 106, 107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렵고 과거에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던 그 단원이거든.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설명해 볼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순서하고 쌤이 엄청 각색을 많이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꼭 이해시키려는 쌤 생각으로 교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 풀어도 되니까. 오케이? 자, 가봅시다. 구분구조법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야.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넓이 혹은 구할 수 없는 도형의 길이 그리고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알겠어? 가장 쉽게는 지금 이런 예제를 들 수 있어. 쌤이 지금 여기 104번 포인트에 첫 번째 그 박스에 문제를 하나 넣어놨잖아. 그죠? 그 문제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일단 이해를 할 건데 근데 요런 거지 뭐.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이거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자, 원리를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할 건데 여기 지금 이 삼각형에 자, 밑변의 길이가 지금 거기에 A라고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높이 자, 이렇게 수선발 내려서 이 높이를 지금 문제 출제하신 분은 이제 H라고 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뭐 당연히 구할 줄 알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왜 그러냐에 대한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우리 그 저거에서 배웠거든? 여기다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까? 우리 그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하지, 그치?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각형의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냐? 왜 가로 곱하기 세로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기억이 안 나지? 그치? 이거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우리가 이거를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잘랐었단 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냐면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요 정사각형 요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단위 넓이라고 부르거든. 넓이 1일 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개수로 가는 거지, 개수.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이쪽으로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원래 4개, 여기 3개에서 총 12개가 있다. 그래서 12인데 우리 이제 그거를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된다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테두리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로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고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요쪽의 넓이하고 요쪽의 넓이 똑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쪽의 넓이와 요쪽 삼각형 넓이 똑같은 거지. 나눴으니까. 그러면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3이었고 여기가 지금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었던 거지. 절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 곱하기 H는 사실은 사각형의 넓이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다고. 이렇게 배웠던 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배울 거야. 구분구조법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배울 건데 자, 그거를 이쪽으로 넘어져.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굳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려줄게. 알겠죠? 이거 일단 보자고. 자, 얘를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선생님 저 아는데요? 시비 걸지 말고.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태. 우리는 지금 뭐밖에 모르냐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 밖에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가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원리로 갑니다. 여기서
요 높이 h를 n등분을 해. n등분을 해. n등분을 하면 여기 뭐 한 칸, 두 칸, 여기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n 칸으로 이렇게 n등분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n등분을 했을 때 쌤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맨 밑에 얘를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지. 물론 내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면적보다는 사각형이 좀 더 넓겠지만 일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볼 생각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한 칸씩. 그럼 제일 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를 더 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사각형들을 모조리 다 더할 생각이야. 그러면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봐봐. 요거 이 부분, 이 부분이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삼각형의 넓이보다 더 많겠지. 더 많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쌤이 h를 n등분 했잖아. 근데 n등분 안 하고 만약에 2n등분을 한다고 생각해봐. 저 2n등분해. 그러니까 얘를 더 잘게 나누는 거지. 그럼 더 잘게 나누면 아마 맨 밑에만 해볼게. 맨 밑에만 여기다가 따로 그려서 해보자 우리. 맨 밑에만. 쌤이 여기를 지금 엄청 천천히 설명할 건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알겠지? 지금 쌤이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지금 만든 이 사각형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렇게 오차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거였지. 지금 맨 밑에 한 칸만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약 더 나눈다면, 아이고, 다시 만약에 얘를 쌤이 이렇게 나눴어. 얘를 2n등분 했다는 건 이걸 다 반으로 또 나눴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하고 이렇게. 그럼 지금 n등분 했을 때 남는 부분은 이만큼이었거든. 이만큼. 그리고 이걸 2n등분해서 다시 반으로 자르니까 남는 부분이 요만큼으로 줄었어. 그럼 만약 얘를 또 n등분을 해. 그럼 전체적으로는 4n등분이 되겠지? 또 반이 되는 거니까. 이걸 또 반으로 또 나눠. 이렇게. 여기도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빨간색 네모칸 두 개가 또 더 작아지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등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이 노란색 남는 부분은 점점 없어질 거다. 그지? 자, 다시요. 우리 지금 어떻게 했냐면 n등분을 했단 말이야. n등분을 한 뒤에 뭘 한 거냐면은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걸 모조리 다 더해볼 생각인 거야. 근데 더했더니 뭐가 남는다고? 더했더니 지금 뭐가 남는다고? 노란색 부분에 뭐가 남는다고? 오차가 생겼다고. 이 오차가. 근데 이 오차를 우리 지금 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라고? 저 n등분을 몇 등분으로 바뀌고 2n등분으로 바꾸고 쟤를 다시 4n등분으로 바꾸고 이걸 다시 8n등분으로 바꾸고 이렇게 등분을 점차 늘려나가다 보면 저 오차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약에 저 n등분을 내가 무한번째 등분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저 오차는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게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저걸 구해나가겠다 이거야. 이해가? 이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거야. 구분구조법은. 알겠어? 자, 요거 지우고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봐보자. 우리 여기 있는 일단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건데 제일 첫 번째 거부터 구하자고. 요 사각형의 넓이부터 가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가야 돼.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가야 되는데 일단 세로의 길이는 h를 n등분한 거니까 당연히 한 칸은 얼마겠어? 당연히 한 칸은 n분의 h겠지. 그렇죠? n분의 h. 그 다음에 가로 가볼게. 가로. 세로는 그렇고 가로는, 야, 가로를 보니까 쌤이 요게 생각이 나 지금. 봐봐.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큰 삼각형하고 지금 뭐지? 닮음이지, 닮음. 이쪽에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도 당연히 닮음이고,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 전체도 닮음이겠지. 그치, 닮음이겠지? 근데 닮은 B를 봐봐, 닮은 B. 닮은 B. 큰 삼각형은 높이가 뭐야? H. 그죠? 그 다음 요 조그만 요 삼각형은 높이가 얘잖아. 얘가 뭐야? N분의 H. 아, 닮은 B가 몇 대 몇이다 지금? 1대 N분의 1이구나. 1대 N분의 1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지금 A니까, 그죠? 이게 지금 A니까 얘는 뭐겠어? N분의 A겠지. 그죠? 1대 N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A가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 또 가볼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세로는 다 똑같아. N등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세로는 N분의 H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요 녀석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가면 된다? 큰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닮은 비를 가면 되겠지? 그럼 두 개를 갔으니까 당연히 1대 N분의 2겠지. 그래서 얘는 가로가 뭐가 된다? N분의 2A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N번째 사각형까지 갈 거야. N번째 사각형까지 갈 건데, 우리가 요 사이에 K번째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일반항으로 잡아서 시그마를 보내볼 생각이야.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은 당연히 세로의 길이는 N분의 H로 똑같을 거고, 그치?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N분의 A, N분의 2A, N분의 3A 이렇게 갈 테니까 N분의 KA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자, 그럼 사각형의 넓이 갑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시그마.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가겠다. 그죠?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H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우리가 KA라고 여기 적어놨다 이거지. 요 녀석을 더할 거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급수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애는 K란 말이에요. K. 그러니까 요 녀석만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상수인 거야, 상수. 그럼 나머지는 밖으로 싹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보내볼게. 자, 요거 밖으로 싹 보내면 N제곱 밖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AH도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K 공식 우리 알잖아. K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지금 뭐야? 지금 파란색으로 쌤이 쓴 요게 바로 뭐라고? N개의 사각형의 넓이. 그럼 이 N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요런 오차 부분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 오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해결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는 거지. 그럼 무한대로 보내보면 지금 분자도 2차고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은 2n 제곱이라서 2만 나오면 되는 거고, 분자는 AHN 제곱이 돼서 최고차항의 개수 누구만 나오면 된다? H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바로 뭐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바로 이 공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되겠어?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이 작은 합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리미트를 이용해서 오차를 해결한다.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쌤,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나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묻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을 때, 자, 여기 우리 A라고 할게. 여기 B라고 하자. 그럼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못 구한다 이거야. 못 구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쌤이 많이 들어주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면 돼. 이거를 테두리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의 작은 합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남는 오차를 리미트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얗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쌤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노란색 테두리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얘를 등분하는 거야. 또 이제 자, 2등분, 4등분, 또 반, 또 반, 다시 요것도 또 반, 요것도 반, 이렇게 또 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얘도 반 나누고, 다시 반 나누고, 이거 반 나누고, 이거 반 나누고, 다시 반 나누고, 이거 반 나누고, 이거 반 나누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사각형들은 지금 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지? 이래 놓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 있는 사각형들을 전혀 저 도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각형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지? 이런 아이디어도 다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야. 이것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아, 여기 전혀 사각형 저 도형의 넓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애들부터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지. 이거 마치 좀 저거랑 비슷하지 않아? 그 컴퓨터 화면 깨진 거? 그지? 약간 그거야.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지금 이런 오차들이 생기잖아.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또 나누면 된다고. 또 나누면 돼. 이걸 또 나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간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공식을 외우든 말든 이제 그런 건 후차적인 일인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구분고적법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정적분이랑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암기. 그런 건 오래 기억에 남지도 않거니와, 그런 근본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진다고. 알겠어?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각형들을 다 이렇게 지워나간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얘를 계속 등분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오차들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원래 도형과 같아진다. 거기에 우리는 뭐를 쓸 뿐이다? 리미트의 개념을 도입할 뿐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이런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의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뭐 s라고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바 s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이게 넓이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다. 어디에서 배웠다 이거? 수투에서 배웠다. 그럴 때, 그때도 쌤이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때 수투에서 얘가 이 a부터 b까지 인테그럴 fx dx가 왜 이 녀석이 넓이를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다? 그때는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저 식을 우리가 해석했었어. 해석을 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구나를 이해했었다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정도는 복습할 필요가 있어. 동영상 듣는 친구들 마찬가지야. 나 저거 모르는데? 도함수를 해석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런 친구들은 꼭 한번 보세요. 수투에 있는 거를. 물론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요걸 넘어서서 얘도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원리 똑같아. 해볼게. 쌤 해볼게. 잘 봐. 일단은 납득을 먼저 해야 돼. 아,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백지를 놓고 똑같이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이해를 먼저 합니다. A부터 B까지를 역시 똑같이 N등분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이걸 N등분을 해서 N개의 사각형으로 나타내 보자고. 자, 해볼게. 자, 하나 나누고요. 살짝 지우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이렇게 나눠 가겠다.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합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당연히 여기 마지막에도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 얘를 우리가 n번째 사각형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안에 몇 번째? k번째 사각형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거야. 그 k번째 사각형을 쌤이 그냥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해볼까? 지금 이 사각형들은 전부 다 가로가 똑같지? 가로가 똑같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만데? b-a겠지, 그지? b-a. 오케이,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어? 가로의 길이는? 그렇지. b-a를 n등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세로는 어때? 세로. 세로는 요 각 지점의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요 지점의 함수값, 요 지점의 함수값, 이렇게. 그죠? 그럼 첫 번째 세로는 뭐겠어? A에서 요 점의 좌표는 A에서 요만큼을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세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자, 첫 번째 세로 갈게. F에. 뭐라고 쓸 수 있다?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요게 세로가 되겠지. 두 번째 사각형의 세로는 요 점에서의 세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두 칸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 봐봐.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 여러분들한테 요 개념을 가르칠 때는 대부분 0부터 1까지로 해. 왜냐면 0부터 1까지로 하면 이게 쉽거든. 하나 가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죠? 요 길이는 b-a고 n등분했으니까 n으로 나눈 거고, 한 칸씩 옆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이 세로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됐지? 그러면 k번째는 세로가 뭐가 되겠어? k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f에 a 플러스 뭐가 된다? n분의 b-a. 요 가로죠, 가로. 이걸 몇 칸 같다? k칸을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가로하고 요쪽에 있는 요 세로 요거를 곱한 녀석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현해 본다. n등분을 했으면 n개의 사각형의 합을 구해내겠다. 그 합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 쓸게. 어떻게 된다? 시그마. 자,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죠? 가로는 누가 된다고? n분의 b-a가 된다고. b-a가 된다고. 그리고 세로는 뭐가 된다고? 자, f에 a 플러스 n분의 b-a가 k칸을 같다고. 되겠어? 지금 요거의 의미 알겠지? 다시 가로고 요게 세로야. 뭐에? k번째 사각형에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야. 그리고 곱하면 넓이야. 그 넓이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한 게 바로 이 식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 이 오차들이 이렇게 남게 돼 있다고. 얘는 어떻게 없앤다고? 저 n등분을 무한등분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리미트.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지금 쌤이 여기다 연두색으로 친 요거. 연두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요 식. 바로 요 식이 이 안에 있는 누구를 나타낸 거다? S를 표현한 거다 이거지. 즉, 여기 있는 요 녀석과 같은 거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구분구조법을 요 정적분으로 바꾸는 요 과정을 정적분의 정의라고 다시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과정,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 그렇게도 시험에 많이 나와.
얘를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얘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봐야지 해석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 알겠죠? 정리하고 갑시다. 자,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이 104번의 구분구적법의 원리가 사실은 다야. 사실은 다야. 정적분의 활용 전체를 얘가 끌고 가고 있다고. 잘 들어야 돼. 자, 다시 해볼게. 자, y는 자, fx가 있고, y는 fx가 있고, 자, 여기에 다시 a가 있고, 자, 여기에 b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b가 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요 fx와 x축과 x 이퀄 a, x 이퀄 b가 만드는 요 도형. 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라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오케이? fx dx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구분구적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쌤은 그거를 a라고 해볼게. 일단 a. 자, a 방법이 뭐다? 얘를 몇 등분한다? n등분을 하겠다. n등분해서 몇 개만 써볼게. 자, 일단 3개만 보여줄게. 3개만. 이렇게 생긴 사각형 좀 크게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첫 번째, 요걸 두 번째, 요걸 세 번째. 요 사각형들을 모두 다 더한다 이거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저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가로의 길이가 뭐라고? 가로의 길이가 B에서 A를 뺐어. 그리고 요거를 N으로 나눈 거지. 요게 가로. 그 다음에 세로 K번째 사각형 갈게. K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된다? 좌표가 A부터 출발을 해서 X좌표가 그지? A부터 출발을 해서 B-A 나누기 N 요 한 칸이죠. 한 칸. 요게 몇 칸을 갖다? 요게 K칸을 갖다. 요 얘기죠. 됐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사각형을 모두 다 더하겠다. 질문. S가 커? A가 커? S가 커? A가 커? 지금은 A가 더 크죠. 왜? 이건 오차가 남아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좀 깊게 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이 n등분을 똑같이 하는데 안쪽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B라고 놓고 한번 표현해볼까? 쟤도 한번 표현해보자. 얘들아, 안쪽으로 간다고 해도 사각형은 어차피 몇 개야? 사각형은 어차피 n개야. n등분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사각형을 가는데 가로의 길이도 똑같아. 그지? 가로의 길이는 뭐야? 당연히 N분의 B-A가 되는 거야. 맞죠? 세로가 문제인데 아까는 세로가 요 함수값들이었거든. 요 함수값. 근데 이번엔 세로가 어디의 함수값이야? 앞쪽의 함수값이지. 요 두 번째 사각형인데 요 녀석의 함수값을 세로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뭘로 표현하면 돼? 세로를.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N분의 B-A가 몇 칸을 가면 돼? 한 칸 덜 가면 되지. 맞나요? 한 칸 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첫 번째 사각형 해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뭐야? 이거 우리 한 칸을 델타 X라고 놓으면 델타 X에다가 곱하기 세로는 A일 때 함수값이니까 FA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은 델타 X 곱하기 F에 A 플러스 델타 X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앞에 있는 녀석을 지금 세로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너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양을 보고 알아야 돼. 이 모양을 보고 뭘 알아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야. 쌤 잘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뭘 다 더했는데 요건 지금 b에서 a를 빼서 n을 나눴으니까 n등분이란 얘기고, 그럼 요게 f 함수값이니까 세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k-1 앞쪽 거구나. 그래서 이 파란색 식 자체를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바로 보는 거야. 얘를 딱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안쪽으로 가는 사각형이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눈치채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배울 때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요거 이렇게 쓰면 우리 안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이 식을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이 하얀색은 뭐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갔던 사각형의 합들이고, 얘는 안쪽으로 가는 사각형의 합들이야. 그런데 있잖아, 안쪽으로 가는 사각형의 표현 방법이 또 있어. 얘랑 같은 표현 방법.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쓰면 이게 똑같아. 자, 요걸 시그마로 그냥 둬. 이렇게 시그마로 두고 이쪽을 얘랑 똑같이 만드는 거야. 자, n분의 b-a 곱하기 f에 a 플러스 n분의 여기 b-a를 여기다 k를 이렇게 곱한다 이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이거 어쨌든 넓이잖아. 이거 넓이잖아. 이게 왜 넓이야? 요게 지금 뭐고? 요게 지금 가로.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요게 세로를 나타낸 거야. 근데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각형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안쪽을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부터 해보지 뭐.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어땠지?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n분의 b-a 곱하기 세로가 요거였기 때문에 이게 f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근데 저식이 나오려면 얘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그냥 FA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겠지, 0. 이걸 0으로 만드는 방법은 K에다 0을 넣는 것밖에 없어. 아, 오케이, 알았어. 이게 0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얘가 그냥 FA여야 되잖아. 그럼 넌 없어야 되잖아. 아, 0부터 출발하라는 얘기네. 어쨌든 개수는 똑같이 n-1개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가 요 표현 방법. 자, 지금 다시 어차피 B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결론이 뭐냐면, 결론 봐봐. A하고 B하고 S 중에 누가 제일 커? 당연히 A가 제일 커. 왜? A는 바깥쪽의 넓이였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S, 면적이 그 다음이야. 그지?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B겠지. 왜? B는 안쪽으로 먹어 들어간 거니까. 이해 가요? 여기에 저 B 그리고 저 A에다가 뭘 붙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바로 S가 되는 거고. 다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를 표현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S가 되는 거다. 이해가 이거? 이게 심층 면접 문제였어. 교수님들 앞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우리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많이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이건 꼭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암기해서 될 게 아니야. 아무 그래프나 갖다 놓고 n등분해서 내가 막 해봐야 되는 거야, 계속. 실제 시험에는 여기가 A, B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겠지. 1이 나오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1이 나오고 10이 나올 수도 있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이 그대로 놓고 n등분해서 내가 다 표현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러면 얘를 요로 이렇게 바꾸는, 이 지금 무한급수, 이 급수로 표현된 요 녀석을 여기다 우리가 리미트까지 이렇게 붙이면 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한번 해보자고. 요 과정을 해보자고. 다시요. 이해해야 돼. 자, 요게 무슨 역할이었다고? 가로의 역할이었다. 가로. 얘가 무슨 역할이었다고? 세로의 역할이었다고. 그러면 얘도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쟤를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잘 보세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은 더한다는 의미. 뭐를 더한다? 연속적으로 요 녀석을 더한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n번까지 더할 건데 저 n등분을 무한히 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 리미트가 없을 때는 사각형이 이만하지만 이걸 또 등분을 해서 무한 등분을 만들면 첫 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잘 봐. 이렇게 fx가 있을 때 첫 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되지. 이거 사각형이지. 왜 사각형이야? 세로는 그대로 있는데 가로가 등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의 가로. 이해가? 그러면 사각형들을 모두 다 더한다는 느낌이 리미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뭉탱이로 사각형 B도 밑으로 사각형이지만 저기에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맞아? 사각형 이거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무한개의 사각형의 합으로 표현된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fx는 여기 어딘가에 임의의 x 좌표 일대의 세로의 길이지. 이게 뭐야? 이게 fx거든. 지금 이게 fx. 맞죠? 그리고 이 작은 폭이 이거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델타 x. x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이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0으로 갈 때야. 맞아? 그걸 우리가 dx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dx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fx가 세로 곱하기 dx가 가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얇은 사각형. 그 얇은 사각형을 A부터 B까지 싸그리 모아서 더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 구분구조법을 안 배워. 이제 예전엔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안 배우니까 그렇게 도함수의 정의로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이 식 자체가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체가 뭐야? 이거 넓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를 연속적으로 A부터 B까지 싹 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 자, 지금 이해가 잘 가고 있어. 이제 한 줄만 더 쓰면 끝나는 거야. 한 줄만 더 쓰면.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해석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 해석은 어쨌든 요 안에 들어간 얘 있지. 요 괄호 안에 들어간 요 녀석이 어쨌든 정의역이잖아. 그죠? 저기서 봐봐.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를 내가 X로 치환하는 거야. 왜지? 얘가 지금 뭐였지? 일로 와봐. 얘가 지금 뭐였지? 여기 K번째 사각형이 그냥 좌표였어, 좌표. 맞지? 이거 세모 지금 파란색으로 세모 친 게 그냥 K번째의 좌표잖아. 나 이거 그냥 X라고 놓겠다 이거지. 그냥 X라고 놓겠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무한히 나눠가지고 더하는 연속으로 더하는 느낌을 우리가 인테그랄로 가고 여기 A부터 B는 여기는 범위잖아. 범위. X의 범위 구해볼게. 보세요. 요게 X란 말이야. 얘가 X. 근데 X가 요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지. 이해해야 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를 가는 거야. 봐봐. 해봐. K에다 1 집어넣어봐. K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N분의 B-A가 돼. 그죠? 여기 없어지는 거니까 1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리미트를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N분의 B-A는 0이 돼버리겠지. 없어지겠지. 그래서 누구만 남아? 그래서 A부터인 거야. K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 거야. 근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N까지 간다고. N까지. 그럼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이걸 이렇게 약분 되지. 그럼 A하고 -A 없어지겠지. 그럼 리미트를 붙인다고 해도 그냥 뭐만 남는 거야? B만 남는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인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통째로 지금 X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F 그대로 오고 요 안에 세모가 뭘로 가는 거다? X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죠? x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 남았잖아. 얘가 뭐지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이게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했을 때는 가로지, 가로. 요 한 칸 말하는 거 아니야? 한 칸? 요 한 칸. K가 1이면 한 칸, K가 2면 두 칸, K가 3이면 세 칸.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거를 해보면 돼. 그걸 해보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해봐. K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K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쓸게. K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야. 이렇게. K에다 2 집어넣어볼게. 왜요, 선생님? K는 1부터 N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넣어보죠. K에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2개. 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3개. 자, 요로 갈수록 얼마씩 변하고 있어? N분의 B 마이너스 A씩 변하고 있지. 그 변하는 한 칸이 바로 가로야. 여기서는 그 한 칸이 바로 dx였지. 얘가 가로였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요 n분의 b 마이너스 a 요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바꾸는 요령 첫 번째 뭐였다? 정의역 자리를 뭘로 치환한다? 정의역을 x로 치환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k의 변화. k는 1부터 n까지였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찾는다? 범위를 찾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dx의 역할. 그 한 칸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지금 쌤이 이 피토하듯이 설명한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는 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적분 전체에서 1번이야, 1번. 1등.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 1등. 도저히 암기로 이건 안 돼. 그냥 내가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물론 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게 이해가 가도록 계속 같이 할 건데 일단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이제 요런 게 있어. 요거 봐봐. 자, 요건 그냥 팁으로 하나 알아줘. 팁으로 하나 더. 당연히 그래프 모양상 B는 안쪽으로 먹어가는 사각형의 넓이 표현 방법 몇 가지? 2가지 있다는 거 또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거 시험에 2개 다 나와. 요거. 그런데 어쨌든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는 이 사각형, 바깥쪽으로 먹어가는 사각형, 그리고 원래의 넓이는 당연히 이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저 그래프가 만약에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감소함수면 당연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겠지. 그치? 당연하잖아. 이거 n등분 또 해봐. 이거 n등분을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씩 n등분을 한 거야. n등분을 했는데 이게 안쪽을 높이로 하면 왼쪽, 그지? 왼쪽을 높이로 하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는 사각형이 되고, 그죠? 오른쪽 칸에 있는 녀석을 세로로 갖게 되면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사각형이 돼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늘 이런 건 아니고 감소함수일 때는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런 모양이면 안쪽, 이렇게 되면 바깥쪽 넓이, 크기 관계 이렇고 리미트 때리면 똑같아.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증가일 때랑 감소일 때를 나눠서 생각도 해보고. 알겠어?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한 암기로는 무조건 틀리는 단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104번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모두 다 마쳤는데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제 105번, 106번, 107번을 계속 이어가면서 적용할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했어?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이해하도록 교재를 구성했다고 한 거야. 우리 교과서는 실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다루지 않고 있거든. 근데 실제 수능 문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보자고. 자, 동영상 등층을 마찬가지야. 여기 개념 104번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충분히 다 이해가 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